반갑습니다. 유튜브 많이 기다리셨죠? 지금 업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유튜브 올릴 시간이 지금 참 나지 않습니다. 소재는 많지만은 참 시간이 어려워가지고 그동안 밀린 거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앞으로 지금 이제 여건이 좀 되는 대로 유튜브를 여러분들 여건에 맞춰서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것은 이제 고대 홍산문화하고 제가문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거의 고조선 시기의 문화, 제가문화가 여러분들 아시는 감숙성에 있었습니다. 그 문화 연결고리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건데요. 참 재미난 것은 뭐냐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이전에 생각하는 사람, 약 5천년 내지 4천년 전에 여러분들 생각하는 사람 원조를 여러분들 아마 토기 모습을 보실 겁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5천년 전, 4천년 전. 한쪽은 우리 고대 한국의 홍산문화, 그리고 한쪽은 고대 감숙선, 여기도 고조선 문화권입니다. 제가문화에 생각하는 사람들. 그 손자 지금 로댕은 지금 아예 짬밥이 안 돼가지고 저렇게 고개 숙이고 저 할아버지들이 누굴까라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미난 컨셉을 가지고 홍산문화와 제가문화권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홍산문화 소장자 박문원 원장님이 참말 그대로 가장 아끼는 유물 중에 하나가 이 문화입니다. 그러면서 이 문화를 꼭 알려야 된다고 강조를 하셔가지고 이 촬영을 했는데, 이 문화를 여러분들께 이제야 이제 공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깊게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 모습부터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5천년 전, 4천년 전의 할아버지들하고 로댕의 모습을 여러분들 비교해 보시면서 강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만리장성 서쪽 끝은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그 지역이 바로 감숙성 지역이 빨간색 표시된 중국의 그쪽 지역입니다. 거의 저 위쪽이죠. 보면요. 서쪽 끝이고 거기에 그 유명한 가욕관이 있습니다. 가욕관이 있는데 저기에서 발굴된 토기를 공개를 하고, 그리고 홍산문화에서 발굴된 토기, 이 두 가지를 다 박문원 원장님이 소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최초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제가 유튜브를 거의 5일 정도 쉬었는데 못 올리는 이유는 바로 오늘 여러분들 보시는 이 행사 때문입니다. 2022년 올해 6월에 대한국제학술문화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약 작년과 더불어 이제 올해는 한 주가 더 늘어나 가지고 약 50여 편의 논문이 발표가 됩니다. 어떤 논문이냐? 말 그대로 국내 그동안 식민사학자들, 조선 총독부의 학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한국사를 왜곡한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는 논문이 50여 편이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교수, 박사, 그리고 시민들, 학자들 이런 분들 논문으로 다 발표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거죠. 그런데 이 소문이 벌써 식민사학계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그 가톨릭대 기모 교수는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을 페이스북에 쏟아부었습니다. 어떻게 자기들은 돈도 없는데 말 그대로 유사사학자들이 저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유사 논문을 발표하냐, 사비 논문을 발표하냐, 이런 이제 내용을 페이스북에 썼는데, 제가 보면 그건 교수도 아닙니다. 이제 어린애들 박사학위 따가지고 교수 자리 전화하니까 그렇게 첨벙대고 어떻습니까? 할 말, 못할 말을 가리지도 못하고 그런 소리를 인터넷에 공개를 합니다. 자기가 한 말을. 저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을 얼마만큼 우습게 보는지. 제가 국사학과 박사 따고 교수 되면 답니까? 자, 그거 가지고 저런 우리 국민들이 발표하는 논문을 유사 논문이라고 하면서 대단히 비판한 교수가 가톨릭대 기모 교수라는 사람이 지금도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 양반이 강개토항 비문을 또 부정하는 발언을 또 했습니다. 외놈의 외놈들이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들 토착외구라는 사람들 지금 너무너무 많습니다. 역사학계도 너무 많고요. 여러분들 그에게 진실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자, 앞으로 이제 올해 이게 6월 행사는 약 2주 정도 행사, 국회 아마부터 진행이 될 건데요. 국회의원 거기 이제 공간에서.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그 내용을 사단법인 대한사랑 유튜브에서 생중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행사를 준비를 하느라고 거의 이제 그 유튜브 만들 그런 시간이라든 이런 자체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도 이제 일과 이후에 잠늦게라도 이제 앉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스토리를 전해드리고자 혼자서 편집하고 혼자서 촬영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혼자서 다 올렸는데,
어떤 분들은 많은 팀들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 유튜브를 만드는 줄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며칠 동안 그 5일 정도 유튜브를 못 올렸다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왜 안 올리냐고 벌써 이제 의문의 문자를 보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압박을 주는 분도 많고요. 어떤 분은 또 이제 교수, 어떤 분은 이제 뭐 여러 전국의 많은 교수분들이 제 유튜브를 보는데 그런 분들도 왜 안 올리냐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하여튼 그 죄송한 마음 양해 말씀드리고요. 앞으로의 행사 이렇게 계속 이게 준비를 하고 마무리까지 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께 제 유튜브를 올려드리는 시간은 주말 정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정도, 금, 토, 일 정도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짬짬이 시간을 내 가지고 유튜브를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평일 때는 거의 어렵고요. 너무 저녁에는 너무 피곤한 부분이 많아서 참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점 양해 부탁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그동안 뭐 말씀을 못 드리지만도 오늘 여러분들 전해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숙성은 여러분들 보시면 감숙성은 저 지도 보시면 고조선의 사만의 날개 중에 번안의 위쪽이죠. 그러면서 고조선 지역입니다. 당군이 다스리는 지역이었고 그 지역이 감숙성까지 가는데 저기에서 말 그대로 삭정에 의해 가지고 흉노의 문화가 시작이 됩니다. 삭은 여러분들 보시면 흉노와 관련된 지역이라든지 문화권이 많습니다. 저기서 흉노의 문화권이 시작되는데 물론 흉노는 중국의 한나라에서 부르는 호칭이죠. 왜? 너무 강력한 집단이다 보니까 이렇게 유목 기만민족이다 보니까 어때요? 거기에서 오랑캐라는 의미로서 흉노를 했는데 원래는 훈족이죠. 밝은 훈자, 고조선 종족이면서 동이족입니다. 종족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 천손민족이요, 친손의 종족이기 때문에 그런 밝은 훈을 쓰는데 보면요, 한나라 입장에서는 바로 오랑캐 입장이죠. 흉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강력한 한나라도 흉노에 꼼짝없이 당했습니다. 아시죠? 보면요. 자, 그런 역사가 엄연히 존재하고 한무제도 참 힘을 번번이 못 썼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무제 때 한나라하고 흉노하고 많은 전쟁을 치르는데 보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꼭 이제 포인트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감숙성은 바로 훈족, 흉노의 기원처다. 우리나라 김해 김씨, 경주 김씨의 기원처가 바로 감숙성입니다. 여기서 말 그대로 누구냐면 바로 흉노의 효도왕, 효도왕의 첫째 왕자 김일제의 후손이 김할지고 보면요. 그리고 동생인 김윤의 후손이 바로 여러분들 김수로로 연결됩니다. 한나라 때 중간에 신나라가 들어서죠. 왜냐하면 김일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바로 한무제 휴도왕의 왕자로서 포로로 와서 어떻습니까? 생활하다가 한무제의 목숨을 구해줌으로써 한무제의 오른팔이 된 인물입니다. 가장 강력한 또 집단이 되고 보면요. 나중에 왕망에 의해서 신나라가 건국되면서 최고의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권력을 잡습니다. 하지만 후한이 들어서서 이제 김씨들은 뭐냐면 보복이 들어와 가지고 다 피난을 가는데요. 그 중에 뭐냐면 바로 김일제, 김윤의 후손들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바로 신라와 가야로 들어와 가지고 정착을 합니다. 이렇게 쉽게 정착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왠지 아시죠? 같은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을 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제 신라의 역사라든지 신라에서는 공식적으로 문무왕 비문에 뭡니까 보면 자기들은 흉노의 후손이라 했고요. 김수로 쪽에서 어떻습니까? 김수로의 후손 누굽니까 보면 김유신 일전에 보면 바로 그 김씨들, 경주 김씨, 김해 김씨가 같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숙성의 흉노 문화는 진짜 아주 중요한 문화가 있는데요. 하늘을 받드는 문화, 이 문화는 나중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진시황이 이 문화를 쓰고 보면요. 한무제가 이 문화를 아주 뭡니까 보면 개성을 해가지고 이 문화를 중원에 꽃을 피웁니다. 자, 김일제의 모습 여러분들 우리 김해 김씨, 경주 김씨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같은 이제 집안이죠. 형과 동생에서 어떻습니까? 김씨가 출발을 합니다. 저 가보시면 감숙성의 저 김일제의 모습을 저렇게 말 기르는 모습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신라하고 가야하고 같은 문화권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물론 김유신 일전에 있지만은도 문화권으로 본다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조선 훈족의 전형적인 문화인 동복, 구리소치죠 보면요. 저것이 이제 뭐냐면 흉노가 지나간 지역은 저런 여러 다양한 형태의 구리소치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토기에 어떻습니까? 바로 병사 뒤에 실린 저것이 바로 흉노의 구리소치고요. 그리고 김해 대성동 부분에서는 여러 개의
동복이 저런 형태의 동복이 발굴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화권으로 본다면 같은 문화권이라는 것이 유물로서도 증명이 된 것입니다. 자, 감수성의 문화는 언제 발굴되느냐? 1920년대 초 스웨덴의 지질학자 안데르손에 의해서 발굴이 돼가지고 제가 문화라고 이제 명명이 되고 보면요, 이 문화는 신석기 말과 청동기 초기 시대의 문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말 그대로 최초의 중화지역권에서 본다면, 지금의 중화지역권에서 본다면 최초의 순장 문화를 발견한 지역이 여기죠 보면요. 그리고 순장은 이제 동인문화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원의 문화가 아니는 것을 아실 거고요. 연대기로는 BC 2400년부터 BC 1900년 전의 문화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감숙성 제가 문화에서 나온 청동거울하고 고조선의 단유 조문경, 세문경이 아니라 조문경을 한번 여러분들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빛을 해를 나타내는 뭡니까 보면 그런 문양하고 빛을 나타내는 빛살, 저런 것이 우리나라는 단유 조문경, 단유 세문경에 다 나타나는데 감숙성의 제가 문화에도 어떻습니까? 청동거울 형태가 저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청동거울입니다. 자, 이것도 제가 문화의 청동거울입니다. 자, 제가 문화에서 나온 옥기 한번 보겠습니다. 홍산문화하고 대단히 유사한 옥기가 저기서 발굴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자, 이것은 제가 문화의 박물관의 삼조끼입니다. 삼조끼 아시죠? 삼조끼는 홍산문화의 삼조끼가 나옵니다. 동북아시아 쪽, 바로 우리 만주하고 요서 쪽, 요서 쪽에 다 나오죠.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저 삼조끼는 중화, 산동성에만 나오기 때문에, 산동성부터 나오기 때문에 저거는 우리나라 문화가 아니다. 저 산동성의 저 문화는 동이문화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저런 문화가 토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동이족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주장한 고려대, 여러분들 유튜브 보셨을 겁니다. 얼마만큼 무식한지 아시겠죠? 말 그대로, 자, 홍산문화부터 삼조끼가 다 나오고요. 제간문화에도 삼조끼가 나오고 산동성에도 삼조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연결고리가 우리 문화, 고조선 문화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나라 국민들을 속인다고 어떻습니까? 눈 가려 아웅한다고 저 문화는 산동성에만 나오지 우리나라가 살고 있는 요서 쪽에는 안 나온다고 거짓말을 친 교수가 우리나라 교수입니다. 그 유튜브 이제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을 거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은 제간문화의 삼조끼입니다. 이것은 제간문화의 바로 옥장입니다. 옥으로 만든 어떻습니까? 칼 같은 모습이죠 보면요. 생사 여탈권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고, 참고로 여러분 보시면 제간문화의 오른쪽 끝에 보면 글자가 보이죠. 제가 보기는 저게 동의의 이자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용의 고도 여러분들 저게 보이죠 보면요. 오른쪽에 보시면 문자가 보일 겁니다. 자, 저기도 저때 이자가 있었다는 거, 사람 모형에 여러분들 참고로 여러분들께 옥장을 보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매림역사문화TV입니다. 제가 저번에 홍산문화 특집으로 3부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한국 홍산문화 학술은 박문원 원장님을 직접 뵙고 직접 답사하면서 느낀 바라든지 그런 내용, 그리고 유물에 관련된 내용을 언급을 했죠 보면요.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용기 100배 되는 그런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그 홍산문화를 아주 이제 세부적으로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시간도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일 겁니다. 홍산문화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이대면서 홍산문화를 설명하는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뭐 학계에도 없고 보면요. 또 그런 유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극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이렇게 만들 수가 없는데요. 특집으로 이제 매림역사문화TV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께 조명을 하면서 우리 고조선 이전의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 많은 자료를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홍산문화 토기하고 여러분들 이제 인터넷 보시는 분들은 바로 또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제간문화, 말은 중국의 제간문화지만 또 오늘 보시면 그 맥락을 볼 수 있는데 보면요. 이 홍산문화와 제간문화의 연결고리를 볼 수 있는 이 유물로 직접 볼 수 있는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렸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우리 민족이 동이족이 아니라고 지금 이제 선언하고 산동성을 우리 고조선 문화권에서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제 유튜브 보시면 우리나라 고려대 모 교수가, 국사학과 교수가 산동성의 토기는 뭐냐면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자, 여러분, 이 토기, 이런 토기의 모습을 그려놓죠. 그분이 이제 신문에 기사를 낼 때 이런 것이 산동성에서 나오고
한국인들이 살고 있는 동북아 지역이라든 여기는 이런 토기가 없고 밑이 평평한 것만 나온다. 그리고 비파형 동금도 삼동성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삼동성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해가지고 말 그대로 완전히 동유족에서 제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첫 이제 이 내용에서 먼저 공개해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이 토기가 어디 걸까요? 그 고려대 교수의 말로 본다면 이 토기는 삼동성의 토기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 이 토기는 홍산문화의 토기입니다. 홍산문화 토기가 삼족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잠유물을 안 보신 분들이 그렇게 거짓말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호도하는 데 보면요. 오늘 직접 이제 이 문화를 직접 답사하고 눈으로 확인한 우리 박문호 원장님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좀 듣고자 합니다. 먼저 인사 말씀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뭐 직접 이제 또 제가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 했는데 예. 오늘은 주로 이야기 포인트는 우리 박문호 원장님 말씀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기, 이 홍산문화 토기부터 해가지고 한번 구분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홍산문화를 그 현장에서 오랫동안 채집을 했죠. 예, 예. 그런데 처음에는 홍산문화와 제가문화의 그 연계성을 몰랐었어요, 전혀. 짐작도 못했었는데 이제 홍산문화를 한참을 이제 채집을 하는 과정에서 그쪽 지역에 사는 그 현지민들과 연결이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관찰을 해보니까 제가 수집해서 가지고 있던 홍산문화 토기와 유형이 너무 흡사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문명의 어떤 유물들끼리 약간 유사성을 약간은 띄울 수가 있죠. 예, 예. 그지만 그게 같은 동일 문명권이 아니면 아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유심히 봤어요. 그래서 제가문화 토기를 수집을 하기 시작했죠. 그랬는데 지금 여기는 이 앞에 좌탁이 크기 때문에 많이 놓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예, 빼곡히 예. 놨는데 아마 이 정도로도 저는 설명이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예, 예. 그런데 삼적계 유형이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딱 2점밖에 안 내놨지만 이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 예. 똑같은 유형이. 이건 홍산문화 토기예요. 이건 제가문화 토기예요. 예, 예. 자, 손잡이 보세요. 얘는 하나가 달렸고 얘는 3개가 달렸을 뿐이죠. 그죠? 예. 그렇지만 똑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받침대를 보면 삼적기 이게 이제 여성의 그 유방의 예, 형태, 가슴 모습. 형태로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삼적기가 과연 여기서만 끝나지 않느냐? 이 외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가 닿지 않는 곳에도 있지만 예. 오늘은 이 상황상 더 이상 보여줄 수가 어려운데 예. 지금 이건 홍산토기예요. 예. 저건 제가토기예요. 예. 그러면 이 두 개를 보면은 우리가 쉽게 그 이해가 될 수가 있죠. 그러면 똑같은 이건 인물상이에요. 예. 저것도 지금 인물상 맞죠? 이 얼굴 모습. 예, 인물상이에요. 예, 예. 그러면 밑에 다리를 보세요. 똑같이 그 삼적기로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홍산문화는 남동진에서 한반도 쪽으로 유입을 한 걸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지만 일부는 서쪽으로도 갔습니다. 그럼 황하 쪽으로 이제 이동했다는 거죠, 보면 결국은. 황하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 위쪽 부분. 왜냐하면 예. 제가문화가 나오는 지역이 어디냐면 내문고 자치구 서부예요. 예. 서쪽에서 감숙성과 청해성으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문고 자치구를 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산인들이 서쪽으로도 일부는 갔어요. 그래서 제가 문명을 이룩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더 연장선상이 없습니다. 보니까 이게 삼족기는 말 그대로 제가 중국의 역사 그 보니까 쭉 밑에까지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예. 결국은 그러면 홍산리 문화권 이쪽에서 연결고리가 다 형성이 되겠네 보니까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삼족기는 예. 남동진을 했어요. 큰 맥락은. 근데 일부는 서쪽으로도 홍산인들이 가서 제가 문명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제가 문명과 홍산 문화의 차이는 예. 시대적 차이는 홍산 문화가 소멸되는 시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기원전 3000년 전. 그런데 제가 문화는 그때부터 약 500년에서 1000년이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했다는 후기 예. 홍산이에요. 예. 그러니까 홍산인들이 뒤에 서쪽으로도 일부가 큰 세력이 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문명을 살짝 꽃피우고 그 이후의 문명은 특별하게 아직 우리가 발굴되는 것은 없죠. 그런데 홍산의 범위는 그만큼 우리가 보면 홍산 문화의 범위를 예. 요하 문명의 범위를 조양으로 내려와서 주세력은 그랬어요. 예. 그런데 서부에서도 일부 연계된 문화를 잠시 이루었다는 거죠. 네. 하여튼 오늘 시청자분들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나라 교수들, 국사학과 교수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삼조기는 우리 문화에 없다.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 이게 홍산문에서 나온 삼조기입니다. 우리나라 고려대 교수가, 국사학과 교수가 이것은 산동성 지역의 거고 우리나라는 이런 거 없고 밑이 전부 다 팽팽하다. 이런 식으로 신문 기사를 냈는데 이런 거 좀 들어보시면 좀 어떻습니까? 이런 말 들어보면. 뭐 저는 이제 그게 예. 아시다시피 우리 상고사의 터전은 예. 현재 중국 영토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홍산문화뿐만이 아니고 뭐 사실 그 이후로 보면 고조선도 역시 마찬가지고 예. 고구려, 발해, 뭐 부여, 고구려, 발해 이렇게 보면 주터전은 동북삼성이나 요동이나 요서에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영토가 아니다 보니까 발굴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서 나오는 현상이 아닐까. 왜냐면 우리 땅에 있다면 명명백백기 우리가 밝힐 수가 있는데 예. 우리 영토가 아닌 그런 거에서 이런 것들이 잘못 해석되고 이렇게 호도되고 이런 상황도 한 번씩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 토기만 보더라도 지금 이제 문화권의 분포라든지 연결고리를 다 잡을 수 있고 우리 문화하고 연결고리가 되는데 이것이 지금 이제 홍산문화에 나온 토기인데도 우리나라 국사 교수님들이 이런 정보를 몰라가지고 이것은 산동성에 이런 중국인들 속된 말로 중국인들 조상들이 쓰는 문화라고 해가 호도를 해가지고 참 산동성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참 나쁘꾸런 일입니다 보면 제가. 그런데 이게 예. 중원으로 가보세요. 삼조기가 나옵니까? 자기들이 터전에는 잘 안 나오죠. 이런 거 거의 없죠. 아유 저 산동성까지는 예. 저는 뭐 그렇게 면밀하게 그런 지식이 그쪽으로 있지는 않아요. 저는 홍산문화만 예. 좁혀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동이족의 여러 가지 우리 민족들의 문화의 그 연관성이 예. 산동성까지 있습니다. 다 있죠. 예. 하북성, 산동성까지는 하북성은 모르겠지만 산동성은 있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뭐 정은 듣는 시간처럼 되는데 보면요. 지금 여러분들 삼조기 오늘 관련된 내용 보시면서 정확하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박문 원장이 직접 채집한 홍산문화 진짜 말 그대로 현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유물입니다. 이것이 이제 제간문화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걸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제가 나가도 예, 마이크 이거 직접 드시는 게 낫겠습니다. 이게 드시고 지금 이건 홍산문화 톡이에요. 예. 이건 제가문화 톡입니다. 이것도 홍산입니까? 홍산. 이게 홍산이에요. 이건 같은 곳에서 발굴된 거예요. 예. 크로즈업 해가지고 사람 모습 이게 아마 제가 보면 노댕에 생각하는 사람 예. 그 할아버지 분입니다. 이거 보시면 할아버지 정말 예. 그 작품보다도 더 사실 뛰어나죠. 작품성으로. 그런데 또 제가 또 생각나는 거는 뭡니까 미륵보살 방가사유상 그 시조 모습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이 문명의 계승이라는 건 예. 거짓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예. 동일문명권, 동일문명권이라는 것을 뭘 의미하겠어요? 같은 민족, 같은 혈통들이 만들어낸 문화권이죠. 문화유산이에요. 예. 그러면 자 보세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법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술적으로 이제 만약에 이제 소조 흙으로 이제 조형을 만드는 걸 소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조 기법이 똑같아요. 손 올린 자세하고 똑같은데 보니까 조금 더 보더기요. 근데 여기서 차이가 뭐냐면 태토. 왜냐면 만들었던 지역의 흙이 달랐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한눈에 보이죠, 그죠? 그런데 만드는 유형이나 이 포지션을 보세요. 예. 여기는 볼에다가 손을 겼고 여기는 턱 밑에다 기었을 뿐이지 이 기법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이 소조를 만드는 그러니까 이 도의 기법이
그대로 전승이 된 거예요. 그러면 홍산인이 일부는 서부로 가서 내모고자치고 서부에 가서 그러면 감숙성, 청해성까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 바운드는 크진 않아요. 거기서 요하 문명의 일부를 꽃을 피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학자들이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유물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상대적 우리가 어떤 시대든지 고고학으로 상고사로 가면은 유적과 유물이 우리한테는 팩트예요. 그 이상의 것은 없죠. 문헌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이질적인 그러니까 동질성이 없는 문명에서는 그런 것들이 절대로 연관성이 안 나옵니다. 이게. 그지만 이런 것들은 직접적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세요. 여기는 볼이 넓죠. 여기는 좁아서 그렇지 어떻습니까? 거의 같은 그 유형은 거의 같네.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죠? 이런 유사성. 그러면 이제 뿐만 아니고 자 여기 보십시오. 이게 삼적기예요. 그러면 똑같죠. 그죠? 여자의 가슴을 유형으로 삼적기를 만들었어요. 다리 세 개를. 그러면 지금 여기는 손잡이가 하나죠. 홍산문화라도 2개짜리도 있어요. 3개짜리도 있고. 지금 많이 못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유사한 것만 크기만 이렇게 갖다 놨는 건데 자 보십시오. 이게 홍산 삼적기죠, 이게요. 네, 삼적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삼적기 2개를 비교해봐도 여자의 가슴 유방의 형태죠. 이걸로 발을 3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유형이 똑같죠. 그래서 태토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문화는 물론 시대도 지금으로부터 더 가깝기는 하지만 이 당시의 태토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는 그 견고해요. 그러니까 그 내구성이 더 있다고 봐야죠. 근데 이 태토만 다를 뿐이지 유형은 똑같아요. 여러분 손잡이 형태 보세요. 손잡이 형태를 보면 똑같죠. 똑같은 유형이죠. 이것은 그대로 홍산문화인들이 서부로 일부로 가서 또 다른 형태의 문화를 잠시라도 형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요하 문명의 영역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실제로 높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자, 이 삼적기를 바탕으로 해서 인물상이 나오죠. 이거 제가 문화 거예요. 이거 홍산문화 겁니다. 그러면 밑에 형식은 똑같지만 위에서 인물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문화가 동일한 문화다. 그래서 제가 문화도 요하 문명의 홍산의 후예라고 봐야 됩니다. 오늘 뭐 유튜브로 처음 아마 선언되는 내용인데 보면요. 아마 일부에서 많은 분들이 놀랐던 것이 홍산문화는 지금 대부분 내몽골 정도만 있는 걸로 알았는데 일부 1차 저번에 인터뷰할 때 그게 아니라 외몽골까지다. 이것도 선언해 주시는데 지금은 오늘 방송에서는 그 홍산문화가 바로 제가문화의 말 그대로 제가문화의 뿌리가 된다는 까지도 선대라고 그러니까 후대죠. 그러니까 제가문화는 홍산인들이 서부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홍산문화에 대한 그 지역성을 중국에서 발굴해 놓은 것으로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적봉을 중심으로 해서 조양이에요. 윤영성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홍산문화의 후기입니다. 그러면 홍산문화가 소멸되는 시점 정도 이후로 해서 서부로 갔다는 거예요. 서부에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문명을 꽃을 핍니다. 그래서 제가문명은 홍산문화의 일부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의 뭐 오늘 말 그대로 처음으로 제가문화의 기원을 홍산으로 선언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유물로서 그대로 이게 뭐 이거는 말 그대로 누가 보더라도 아마 유튜브 보신 분들은 뭐 100% 유물만 보더라도 홍산에서 제가로 갔다는 자체를 누구나 다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유물을 여러분도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이런 연구가 지금 중국에서는 뭐 거의 안 되고 있고, 왜냐하면 말 그대로 박문호 원장님 말씀처럼 유물이 있어야 연구를 하고, 특히 한국에서는 지금 홍산문화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연구를 안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게 오늘 뭐 말 그대로 중국에서 듣는다면 대단히 충격적인 내용이 될 수 있는데 보면요, 홍산문화가 그 영역이 더 넓어진다는 것, 또 문화가 이동했다는 그런 증거까지도 오늘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상고시대로 가면 실은 그 유적이 있는 그 유적을 면밀히 탐사하고 발굴하고 유적에서 나오는 유물을 우리가 발굴해서
그 실체를 하나하나 풀어가다 보면 그 여러 가지 그 선대, 그 후대, 아니면 그 반경, 여기에서 연관되는 역사성이 같이 하는 그런 그 문화권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이 유물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문화와 홍산 문화의 연관성을 갑자기 듣는 분들은 저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오늘 지금 설명한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 같은 문명이 아니고 같은 혈통이 아니면 절대로 전달될 수 없는. 말 그대로 뭐 우리 말은 남 조선 그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도공이 일본에 잡혀가가지고 왜 잡혀가가지고 우리 도자기를 빚어가지고 우리 형태 지금 우리나라의 형태가 일본에 남아 있는 것처럼 이것도 홍산 사람들이 그때 이 흙을 빚었던 사람들이 이동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문에서 만들었다는 그 논리 아닙니까? 보면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죠. 예. 그래서 이것은 동일 문명이라는 거예요. 동일 문명. 예. 예. 근데 지금 중국학자나 우리 한국학자는 더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학자는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유적과 유물을 조금이라도 더 접근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만, 예. 그래서 우리 학자들 아까 말씀하신 것도 저는 참 우리로서는 참 마음 아픈 일이지만, 예. 그것은 뭐냐면 우리 선조들이 일으켰던 문명이 있던 발상지가 우리 영토가 아니라는 점에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은 실제로 이렇게 발표를 하거나 논문을 쓰는 것은 조금 그렇죠. 자제해야 될 예.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는. 예. 오늘 여러분들께는 오늘 많은 중요한 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뭐 우리나라 처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려대 교수가 이런 유행은 우리 문화권에서 안 나온다. 뭐 그러면서 이게 산동성 지역에만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산동성하고 우리나라 토기는 틀리기 때문에 산동성은 우리 동료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선언했는데 보면요. 오늘은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시켜 드린 것이 직접 박문호 원장님이 채집한 토기를 그대로 들고 나와가지고 이게 바로 홍산문화 삼조기 토기입니다. 우리 한국의 문화의 근원이지 보면요. 다 얘기되어 있고 이 문화가 여러분들 제가문화하고 연결된 고리를 그대로 설명을 유물로서 거의 뭐 100%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유물로서 이렇게 확인까지 다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기 하나만으로도 참 말 그대로 이 동이문화권, 홍산문화권의 반경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실제 또 제가문화로 연결된 고리 이것이 아마 역사에 이제 처음으로 선언되는 건데 보면요. 하여튼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홍산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좀 생각해 보시고 문화의 영역까지도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토기 부분에서 좀 더 추가하신 말씀이 뭐 우리 시청자들 위해서 부탁 뭐 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제가 예. 이제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했고요. 예. 이제 여기서 더 다양성 있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예. 이 환경 때문에 예. 더 많이 못 보여드렸는데 다음에 기회가 이제 될 때 한 번 더 제가와 홍산의 그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해서 예. 더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하여튼 오늘 뭐 공간이 한정된 공간인데 유물도 많은 유물이 많은데 이렇게 좀 소수이지만은도 그래도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유물 아마 해설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이걸 통해서 홍산문화의 정체성이라든지 제가문화까지 오늘 처음 쓰는 데는 제가문화까지 여러분들 연결고리 눈으로 꼭 확인하셨으니까요. 조금 더 연구해 보시고 삼고사 공부하시는 분들 제가문화도 이번 기회에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많은 또 이렇게 오늘 유물을 보셨기 때문에 확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연결고리 문화권 그리고 그 후대에 연결되는 그 시대 제가문화권에서 생겨난 나라 이런 거하고 연결된다 보면 아마 여러 가지 우리 삼고사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카드가 오늘 제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조금 더 깊은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다음에 이제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다른 유물을 넣고 보면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 토기를 가지고 홍산과 제가문화 그리고 산동성 문화의 연결고리 우리나라 학자들 부정했던 그 내용까지 여러분들께 눈으로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옷길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은 홍산 토기하고 제가문화에 관련된 거, 홍산문화와 제가문화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한 말씀 더 하시죠. 오늘 이렇게 소중한 유물까지 들고 나오셨는데.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는 홍산문화를 탐사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이게 정말
너무나 안타깝다. 예. 뭐냐면 이게 우리 땅에 있으면 예. 이것이 벌써 발굴이 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체성이 예. 명쾌하게 밝혀졌을 텐데 예. 그게 중국 땅의 영토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이것저것을 그 오지들을 다니면서 최대한 채집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우리 문명과의 연관성을 찾아왔죠. 우리 한반도에서 나오는 예. 그 유물과의 그 연계성. 이제 이러다 보니까 토기들을 수집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제가 문화를 알게 돼서 제가 문화를 유심히 바라다 보니까 이건 동일 문명인 거예요. 그래서 홍산문화 영역이 예. 서부까지 그게 감속성이나 청해성에 거의 가까이 미쳤다. 예. 그래서 여왕 문명의 그 문화권은 방대하다. 이것을 굉장히 저는 제가 활동한 것 중에서 하나의 굉장히 큰 뭐라고 할까요? 성과? 눈으로 직접 확인하셨고 눈이 아니라 유물로 유물로 만져봤고 왜냐면 이것은 팩트로 해야 돼요. 예. 팩트도 없이 어떤 중국이 내놓은 것만 이렇게 뭐라고 할까? 짜집기 하는 식으로 해서 그것이 전체인 양 또는 그것이 사실인 양 하는 것은 좀 위험하죠. 예. 하여튼 오늘 소중한 유물 아마 눈으로 여러분들 확인돼 하셨을 겁니다. 감속성 영역 이게 아마 지금 홍산문화가 확대가 더 이제 되는데 아마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깊은 내용까지 여러분들께 아마 전해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소중한 유물을 직접 들고 나오셔가지고 이 고대 문화에 대해서 진짜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이렇게 연구하시는 우리 박문호 원장님 여러분 많이 힘을 보태주시고요. 빨리 이 문화가 우리 역사로 정립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 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토기 부분, 홍산과 제가 문화의 토기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시켜주는 프로그램은 오늘 프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